네, 오늘 예고해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시장에 대해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의 트렌드와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님 만나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숨 돌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네. 아니, 최근에 시장이 좀 업종 순환매 성격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시장에서는 좀 어떤 전략이 통하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빠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섹터가 계속 주도한다기보다는 사실 원자력 발전 기업들만 그나마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서로 좀 약간 파도 타기 하는 형식으로 순환매가 도는 것 같은데 일단 5월 달 들어와가지고는 그동안 사실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억눌려 있었는데 주가가 좀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고 근데 5월 말 6월을 또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가 가고 지난주에는 그 모더로도 이제 반도체 대형주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소외됐던 기업들 있잖아요. 좀 가격 매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외됐던 기업들이 있으면 좀 선취매를 하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지만 옛날처럼 뭐 BBIG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 그 군이 이끄는 장세가 아니라 굉장히 고르게 상승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뭐 이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외됐던 기업들이 혹시라도 발견이 된다면 그거 안 가니까 지겹다 이러지 마시고 미리 좀 들어가 계시면은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악재가 많이 나온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업 하나만 예로 들면 뭐 컴투스 같은 기업들 보시면 뭐냐면 이게 게임 기대감으로 한번 확 올랐다가 그 서머너즈 워 이제 100년 전쟁이라는 게임이 흥행을 제가 봤을 때 못한 건 아닌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주가가 1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그냥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그냥 악재가 다 쏟아진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은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호재만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기업일수록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미 노출이 됐던 기업들이 가격 매력 그리고 더 이상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의 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6월 첫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연부장님 출연하셔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자동차 쪽 워낙 좋고 원전 그리고 전성 관련주들이 정말 끝도 모르게 오르고 있는데 눈에 띄는 업종과 섹터를 좀 압축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 그냥 두산중공업인 것 같아요. 진짜 몇 년 만에 그 서름을 딛고 거의 주가가 10분의 1 투억 났었죠.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전에 대한 이제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 이 두 개 회사가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한미 정상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원전 공동 수출 한번 해보자. 이런 또 얘기가 좀 나왔었고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거기에 이제 요즘에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미국부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이 되게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이제 폐기물도 발생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설치도 되게 간편합니다. 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들을 모듈화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면 거의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아직은 좀 대중화된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화석연료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중간 다리가 없거든요. 급격히 넘어가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을 하나 해가지고 이 과도기를 좀 극복해보자라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 뭐 유럽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케일사에 지분 투자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개발 중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또 맞아 떨어졌고, 갑자기 이제 또 우리 그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두 개의 조합이 있어요. 워런 버핏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같이 또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원전주들이 올라갔는데 다만 염두에 두실 건 원자력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개발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시간도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마치 다 성공한 것처럼 그냥 급등하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한번 뭐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주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모멘텀은 있지만 지금은 또 비싸진 건 사실이니까 조금 투자하실 때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쪽은 어때요? 요즘에 뭐 완성차도 좋고 오늘 또 부품주도 상당히 좋고. 네. 네. 그 자동차는 뭐 계속 그러니까 이게 경기 민감주이면서도 그러니까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예요.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다 대입을 해도 가장 무난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악재가 있었던 그 미국이라든가 이제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거의 해소가 됐고 골드만삭스도 얼마 지난주에 보고서를 냈거든요.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그 공급 부족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될 것 같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사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도 투자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성장주이기도 한데 PER이 지금 9배밖에 안 돼요.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완성차가 많이 갔으니까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면 부품주 다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만도, 뭐 현대위아 뭐 되게 많이 있잖아요. 화신 이런 기업들까지 아마 자동차 부품주도 뭐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구간인가요? 근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어느 정도 약간 열차가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5월 초하고 4월 달이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자동차주들 거들떠도 안 받고 맞아요. 그냥 뭐 무슨 뭐 악재만 쏟아지고. 근데 좀 약간 스마트하신 분들은 그때 아마 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은 언젠가 해소돼요. 언젠가 해소될 악재인데 우리가 시기를 모르니까 주가에 안 갔던 거죠. 근데 결국에 그게 해소가 되는 게 5월 말에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가 급등하고 뒤늦게 자동차 부품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또 왜냐하면 다 자동차 여기저기 다 좋다 그럽니다. 아 진짜요. 이거는 맞아요. 모든 네. 전문가의 그 이의 제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는 건 아니다. 좀 기다려보자. 들고만 가자 이 시각입니다. 일단 좀 보유하는 시간은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가도 저는 된다는 자동차는 최소 말씀이신 3년, 5년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팔지 말고. 네. 대신에 계속 모으시면 좋겠어요. 언제 급 나갈 때. 예, 그것만 알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포트를 짤 때 장기적으로 이제 볼 종목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종목 이렇게 나눠서 포트를 짜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자동차 쪽은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뭐 원전이랑 자동차 쪽 얘기는 했지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이쪽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코멘트를 더 들어볼게요, 부장님. 아니, 건설주도 네. 그냥 밀리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내년 선거까지는 네. 계속 정책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계속 남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의회를. 거기도 이제 민간 쪽으로 계속 공급을 늘리자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주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구간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조금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겠고 또 건설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건자재도 너무 좋잖아요. 뭐 네. 콘크리트 파일, 시멘트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약간 눌림목 조정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 좀 차분히 좀 매집을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반도체 업종도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은 좀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좀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서로 간의 의견은 좀 엇갈리지만 어쨌든 반도체 그래서 한 4개월 쉬었거든요. 충분히 조정받았고 분명한 건 대부분의 공통적인 시각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크게 부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 네. 안 좋다고 해서 여기서 빠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이미 주가에 반영을 했어요. 안 좋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접근하셔서 저는 크게 잃을 건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다시금 실적 상향 조정 리포트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다시 이제 7월부터는 좀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FMC가 끝나게 되면 실적 위주의 업종과 종목 위주로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겠죠. 이제 네. FMC가 지금 약간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좀 요새 힌트를 많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뭐 옐런 재무장관도 금리 인상 얘기 오늘도 나왔던 것 같고 지난주에는 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그
약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뉘앙스를 좀 던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연준이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테이퍼링은 언젠간 해야 됩니다. 영원히 안 할 수 없거든요. 결국에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통화 정책도 정상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옛날에는 연준을 잘 못 믿었던 게 자꾸 뒤통수를 때렸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몇 달 후에 테이퍼링 우리가 할게요. 막 이래 버리니까 네. 시장 혼비백산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파웰 의장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의외로 연준이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시그널은 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테이퍼링 굉장히 늦게 할 거라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파웰 의장의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파웰 의장의 성격이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네. 예전에도 2018년도인가요? 그때 막 금리 올리고 있었는데 막 신흥국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시장에선 제발 금리 인상 그만하고 외쳤는데도 4번 연달아 올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이제 자기 고집을 데이터 확인하고 꺾어버렸는데 이번에도 좀 계속 그러거든요. 지금 주변에 실업률도 아직은 개선된 게 아니고 본인이 봤을 때는 잘못 이것도 이 금리 인상 시그널 줬다가 그나마 회복되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본인이 또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아직 이제 연임 결정은 안 됐는데 하반기에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쵸. 내년 네. 2월에 이제 임기가 종료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쉽사리 막 그 테이퍼링도 그 시장이 예견하는 것처럼 막 결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얘기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게 끝나면 당연히 실적으로 가니까 네. 하반기 실적 개선주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반기 7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당장 우리가 7월 초부터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2분기 실적 시즌에 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전략을 가져간다면 2분기에 또 실적 개선이 클 만한 업종은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주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실적 네. 추정치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어쨌든 이번 주에도 조금 올라갔어요. 0. 몇 %밖에 안 되지만 네. 매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고 업종으로는 유틸리티하고 지주, 정유주가 실적 추정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유틸리티 하면은 거기에 한국가스공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한전 KPS, 한전 KPS는 원전 또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고 있고 오랜만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 쪽에서는 SK가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또 지주와 관련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라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업체들도 약간 이제 그 자본재 쪽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게 좀 확인이 됐고 마지막으로 정유주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뭐 SOL 뭐 다들 투자 뭐 관심 있어 하시지만 이번에 실적으로는 GS가 추정치가 가장 크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지주회사인 GS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을 하실 때 주가 위치를 꼭 보세요.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미리 선반영된 것도 있고 아직 못 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럼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위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적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되는 업종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향되는 거는 일단 대표적으로 조선 레저 디스플레이인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조선은요 네. 실적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저가 수주한 게 지금 반영돼요. 지금 네. 수주하는 고가 배들은 내년에 반영돼요. 그래서 안 좋은 건 당연하고 레저 쪽도 당연히 안 좋죠. 아직 우리 여행 못 갑니다. 해외로.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꺾일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세 개 다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정치 하향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맞춘 저희가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느덧 벌써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 5월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좀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던 대표적인 업종이 편의점 그리고 광고 쪽이었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노션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BGF 쪽도 주가가 좋았는데 이쪽 리뷰와 함께 우리가 또 6월에 공략해볼 만한 업종까지 같이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유동성장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네. 소수의 업종이 진짜 끌고 가는 그런 장이면 그러니까 옛날에 2017년, 18년이 그랬어요. 네. 그럼 주도주만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라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서 막 돌고 돌아요. 그래서 지금 6월도 비슷해요.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 잘 찾아봤어요. 저도 5월 달에 그때 방송에서 안 올라온 것들 다 찾아본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광고 편의점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이번 6월엔 좀 반대로 이쪽은 조금 줄여 나가시고 왜냐면 좀 올라왔으니까 네. 대신에 못 오른 섹터가 찾아보면 IT,
그러니까 자동차는 기본입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조정받으면 더 편입하시고 IT는 다 못 올랐어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좀 편입하시고 그 다음에 거의 왕따 당하고 있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2차 전지. 철저히 지금 근데 2차 전지에서 소재보다 대형주 사세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 이들 기업들이 워낙에 지금 CATL이 역사상 최고가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내재화 악재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2분기, 3분기부터 흑자 전환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하반기에 꺾인다 그래가지고 주가 지금 절대로 안 갑니다. 계속 눌리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그런 악재가 빨리 선반영될수록 주가는 나중에 올라가는 폭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바닥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일단 2차 전지, 석유화, 그리고 게임주 아까 말씀드린 뭐 컴투스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저는 이제 임플란트는 계속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성분들 이제 병원 이제 앞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피부과라는 거 이제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미용, 성형,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게 시술하는 것보다는 이게 예전엔 칼로 있잖아요. 그게 말고 뭐 리프팅, 초음파 이런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와 미용 의료기기 쪽은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좋을 것 시장에서. 같아요. 임플란트는 일단은 뭐 실적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구간이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워낙 네. 실적도 좋은데 또 네. 컨택트 주잖아요. 왜냐면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면.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수록 더 많이 병원에 가니까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전 세계 인구가 다 고령화 시대에 이제 접어들어요. 대부분. 그러면 당연히 이 치아가 많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정말 좀 구조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분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랑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나오시니까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네네.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매경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